안녕하세요. 2021년 7월 13일 괜찮은 종목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전에 언급드렸던 몇 가지 종목들에서 급상승이 나왔는데 그 종목들을 제가 어떻게 해서 포착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그 이후에 어떠한 중요한 가격 구간을 지켜주어야 하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오늘 자리에서 괜찮은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살펴보아야 할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기에 빠르게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액토즈 소프트를 어떻게 해서 포착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이전에 매우 큰 상승이 한 번 있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상승이 나온 이후 바닥으로 고꾸라진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역대급 거래량이 매우 큰 급상승이 나오기 전에 한번 나왔었던 걸 아실 수 있고, 그래서 그 이후 부분을 이렇게 당겨보시면 최근에 거래량이 매우 크게 들어온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장기 이동 평균선의 하락세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걸 아실 수 있고, 최근 수평 구간을 거치지 않고 상승 구간이 바로 나오신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거래량이 지금 들어왔었던 이 부분만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이 세력이 이탈하였는가 라고 판단하였을 때 약간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이후 시점에 지금 장기 이동 평균선이 하락세에서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을 때 상승 박스권을 만들면서 매우 큰 거래량이 들어온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 보시면 매우 큰 거래량이 들어왔던 부분에 시가와 종가 부분을 선으로 그어보았을 때 종가 부분을 지지를 잘 하고 21선을 타고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박스권을, 매우 소폭의 상승 박스권을 만든 이후 오늘 보라색깔 화살표와 함께 거래량을 매우 크게 집어넣어주고 몸통이 실린 양봉으로 18%가량의 종가를 찍어주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이 주가에 선행한다 하였는데,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지금 이 박스 안에 갇혀서 그 위로도 아래로도 가격 변동이 결정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구간을 잘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상방으로의 확률이 하락으로의 확률보다 더 있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분봉을 한번 살펴보면, 보시면 13,750원 부분이 중요한 가격 구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13,750원까지 기다리는 것은, 또는 버티는 것은 지금 매우 많은 수익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분봉에서 중요한 가격 구간을 살펴보아도 지금 13,750원 구간이 저항대역과 지지대역으로 엄청나게 작용을 하면서 중요한 가격 구간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750원 구간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고 싶으신 분들은 14,150원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박스에서 14,150원 그리고 13,750원 부분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3,750원 부분은 오늘 캔들의 중심값 부분이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14,150원 부분은 이전에 저항대역으로 쓰였던 가격 구간 근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구간을 잘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하며, 주봉상에서 살펴보았을 때 이제서야 거래량 이탈의 흔적이 없이 매물대와 장기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오랜 기간 눌려있다가 이제서야 상승 박스권을 만들다가 장기이동 평균선 위에 올라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아직 끝나지 않은 종목이라는 것이 핵심이며, 이 특정 중요한 가격 구간을 이탈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의 모습을 충분히 더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일봉에서 분봉에서 말씀드렸던 13,75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도 그리고 중단기적으로도 좋은 흐름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만약 그 부분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던 장대 양봉 캔들의 종가 가격 구간인 12,15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도 좋은 흐름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종목을 7월 8일에 영상으로 찍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 영상을 꼼꼼히 시청하신 구독자분이라면 지금 3일 만에 무려 18%의 수익을 드셨을 것입니다.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EDT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언급드린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인데,
벌써 3거래일 연속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드렸었던 이유도 하단권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이 박스에 갇혀서 위로도 아래로도 가격 변동에 결정이 나지 않은 모습에 말씀을 드렸고, 상승 박스권을 만들어 나가면서 긴 장기 이동평균선의 하락세가 평구간까지 접어들었으며, 그 이동평균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동평균선들이 밀집되어 있는 모습 또한 예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차근차근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을 보이고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점이 높아지는 종목을 왜 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을 반드시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러한 모든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서 조만간 장기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1550원 부근을 상승 돌파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을 잘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추가적으로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어제 돌파 시도를 하였고 지지를 잘 하면 된다 하였는데, 오늘 저가로 잘 지지를 한 이후에 이렇게 무려 10%의 상승으로 종가를 찍은 모습입니다. 주봉상에서 보았을 때도 아직까지 거래량 이탈의 흔적이 없으며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주봉상 장기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2200원 부근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말은 이전 영상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음으로 급상승이 나왔던 종목은 위나이텍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말씀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본격적으로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어제도 리뷰를 드렸듯이 제가 이 종목을 포착했었던 이유는 장기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오랜 기간 눌려있다가 바닥권에서 거래량 이탈의 흔적이 없이 역대급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며 상승 박스권을 만든 모습이 예뻤기 때문입니다. 이 종목이 이전에 저항대역으로 쓰였던 이 구간을 이제는 지지대역으로 쓰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상승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 하였는데 위로도 아래로도 가격 결정이 나지 않고 상승 박스권을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흐름이 좋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엄청난 상승과 함께 상한가를 기록하였고, 그 이후 오늘 지지해야 한다는 분봉 구간을 지지하고서 추가적으로 더 큰 상승이 나온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주봉상에서 종목을 살펴보시면 이 종목의 거래량이 아직까지 이탈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며 매우 좋은 흐름을 아직까지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종목이 더 상승 가능한 구간을 살펴보자면, 오늘 분봉상 중요한 가격 구간인 6,70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였을 때 대략적으로 8,700원에서 9,000원 부근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 이후까지는 만원 부근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힘이 남아있는 종목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분봉 가격 구간을 잘 지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급상승이 나왔던 종목은 SDN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한번 늘려보시면 상장 이후 매우 눌려있던 모습을 보이다가 장기 이동평균선 근처에 오랜 기간 동안 위아래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 거래량들을 단번에 뚫어버린 이 역대급 거래량과 함께 정배율 구간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을 확대해 보시면 세력의 이탈이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 장기 이동평균선을 잘 지지한 뒤에 한번 상승이 크게 나오면서 보라색깔 화살표가 등장을 하였는데, 그 이후 중요한 가격 구간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지를 잘 하고 상승이 이틀 연속으로 나온 모습입니다. 오늘 거래량, 이러한 거래량 흐름은 이전의 악성 매물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여지며, 따라서 분봉상 중요한 가격 구간인 3,50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500원 부근이 너무 타이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3,37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주봉상에서도 보시면 장기 이동 평균선을 타고 좋은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거래량 이탈의 흔적이 없다는 점이 매우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오늘 급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 자리에서 괜찮은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JMI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이전에 상장 이후 큰 하락이 있었던 다음에 엄청나게 큰 거래량과 함께 뭔가 거래량이 이탈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 보시면은 장기 이동 평균선을 타고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매우 큰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이 과연 세력의 이탈일까 하고 상당히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최근에 정배열 구간까지 들어선 다음
상승 박스권을 만들어내고 오늘 이전 저항대역을 엄청나게 찔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량과 함께 찔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전 악성 매물을 해소하기 위한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분봉상 중요한 가격 구간을 살펴보자면 180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단기적으로도 중단기적으로도 좋은 흐름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이러한 자리에서는 풀매수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분할 매수로 1차적으로 매수를 들어간 다음에 감당 가능한 정도에서 손절을 한 다음, 만약 하락이 나왔을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봉 중요한 가격을 이탈하였을 때 여러분들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손절을 진행을 하신 다음에 이 중심가 부근이나 시가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려고 지지를 잘 하는 모습을 보일 때 추가적으로 다시 매수를 들어가시는 것이고, 만약에 그 이후에 조금 더 눌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는 사모으거나 여러분들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면 일단 손절하였다가 시그널을 주었을 때 더 큰 비중으로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고 접근을 하셔야 하는 종목이며, 지금 이전 저항대역 부근까지 다 찔러주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지를 방금 말씀드렸던 분봉 중요한 가격을 지지를 잘 해준다면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봉상에서 보시면 거래량 이탈이 된 흔적이 없이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저점이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는 흐름이며, 따라서 방금 분봉상 중요한 가격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금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타고 엄청나게 급격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봉상 보았을 때 매물대가 엄청나게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조금 눌렸다가 기간 조정 되는 모습을 보이거나 가격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엔 이러한 종목을 현재 자리에서 매수한다면 일단 1차적으로 1차 매수를 진행을 한 다음에 그때는 물론 비중이 상당히 적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중심값이나 시가 부분까지 떨어졌을 때 추가로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21선 근처까지 붙었을 때 추가로 비중을 실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만의 접근법을 통하여 잘 접근을 하셔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종목으로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괜찮은 종목은 SP 시스템스입니다. 이 종목은 보시면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라는 걸 아실 수 있는데, 상장하고 나서 오랜 기간 눌려왔던 모습, 장기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눌려오다가 장기이동 평균선의 하락세가 상승 구간으로 접어드는 그때에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면서 이전 저항대역을 찔러주며 악성 매물을 해소하기 위한 흐름을 보여주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때 보라색깔 화살표가 뜨면서 매집봉의 역할을 했던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444일선 이동평균선이 생기면서부터는 이 상승 박스권을 잘 유지를 하다가 3일 전 캔들, 지난주 금요일 캔들에 장기이동평균선을 한번 저가로 터치를 하고 곧바로 아랫꼬리가 길게 달려주면서 이렇게 N자 반등이 나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거래량은 이전 악성 매물을 해소하기 위한 충분히 좋은 흐름으로 보여지며, 이 종목도 방금 말씀드렸던 JMI처럼 1차 매수를 접근을 하신 다음에 이후에 매매 전략을 잘 짜서 따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는 종목입니다. 현재 주봉상에서 보았을 때 거래량 이탈의 흔적이 없이 상승 박스권을 만들어낸 모습과 미묘하게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상태가 하락보다는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의 확률이 훨씬 높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다음으로 괜찮은 종목은 코스모 화학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이전에 매우 큰 상승이 한번 나왔었던 걸 아실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역배열 구간에 곧바로 눌렸다가 장기 이동 평균선의 하락세가 매우 완화되면서 최근 수평 구간과 상승 구간까지 들어온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최근에 점점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 또는 하락으로의 가격 변동의 확률이 높다고 판단이 되는 자리인데, 지금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의 확률이 훨씬 높다고 여겨집니다. 종목을 주봉상에서 한번 살펴보셔도 거래량 이탈의 흔적이 크게 들지 않고 장기 이동 평균선을 타고 상승 박스권을 만들어낸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괜찮은 종목은 MI텍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상장하고 나서 역배열 구간에 오래 눌려있다가 장기 이동평균선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거래량과 함께 상승 박스권을 만든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거래량이 이탈되는 흔적이 없었으며 정배열 구간에 이제 완벽하게 들어서는 흐름과, 그리고 저항대역을 지속적으로 돌파 시도를 해주는 모습이 매력적이고, 이때 이동평균선이 밀집되며 골파기가 잠깐 나왔던 구간, 이런 눌림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전 저항대역이 이제 지지대역으로 완벽하게 쓰이는 모습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매우 좋은 흐름이라고 판단이 되며, 오늘 종가로서 이전 저항대역을 찔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1차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봉상으로 보셨을 때 이전 매물대역을 돌파를 하고 나서 상승 박스권을 최근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인데, 미묘하게 저점이 높아진 그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지금 이 상승 박스권을 잘 유지하다가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전에 저항대역으로 쓰였던 구간인 5,150원 부근을 이탈하는 모습을 만약에 보이게 된다면 일단은 손절을 진행하였다가 추가적으로 좋은 시그널을 다시 보내줄 때, 그때 다시 한번 매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괜찮은 종목은 미래나노텍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한번 늘려보시면 지금 장기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오랜 기간 눌려있다가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동평균선이 점점 밀집되기 시작하고 정배열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만들려고 하는 이 타이밍이 지나면서부터는 거래량이 한번 들어오고 나서 이전 저항대역으로 쓰였던 구간을 이제 완벽하게 돌파해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 저항대역인 대략적으로 4,550원 부근을 지지를 하고 지금 상승이 나온 모습인데, 오늘 상승도 이전 저항대역을 찔러주는, 매물대를 해소를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매수가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이 4,550원 부근을 이탈할 경우에는 중요한 시그널을 줄 때 추가로 매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략을 잘 짜야겠지만 지금 충분히 좋은 흐름을 바닥권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역대급 거래량을 살펴보시면 이 큰 박스가 이 박스 안에서 이제 가까스로 빠져나간 상승 박스권의 형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의 확률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되는 자리입니다. 주봉상에서 보시면 거래량 이탈의 흔적이 없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으며, 매물대 아래에서 오랜 기간 눌려있다가 최근 장기 이동 평균선의 하락세가 상승 구간으로 바뀌었으며 주봉상 지금 상승 박스권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괜찮은 그림을 그리는 종목은 한국주철관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한번 큰 상승이 있었는데 그 이후 시점을 확대해 보자면 장기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위로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다가 최근 코로나 때쯤부터 완벽한 역배열 구간에 들어와 있었던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특정 구간을 매우 잘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이후 이제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장기 이동평균선의 상승 구간이 시작되었고, 오늘 종가로서 이전 저항대역을 다 찔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악성 매물을 해소하기 위한 충분한 그림이 그려졌다고 생각이 되고,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의 확률이 훨씬 높은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봉상 지금 차트를 살펴보시면 거래량이 이탈된 흔적이 전혀 없는 자리이며, 장기 이동평균선 두 개 모두를 상승 돌파하여 상승 박스권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따라서 하락보다는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의 확률이 훨씬 높다고 판단이 되는 그림입니다. 다음으로 괜찮은 종목은 한송네오텍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라는 걸 아실 수 있고, 이전에 거래 정지가 있기 전 거래량을 보시면 의미 있는 거래량이라고 판단이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확대를 한번 해보시면 역배열 구간에서 오랜 기간 눌려 있다가 지금 상승 구간으로 장기 이동 평균선의 상승 구간으로 바뀌었으며, 장기 이동 평균선이 다시 수평이 되었다가 지금 미묘하게 상승 구간으로 바뀐 상승 박스권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거래량 이탈의 흔적이 없다는 점도 매우 매력적인 그림입니다. 주봉에서 살펴보시면 거래량 이탈의 흔적이 없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으며, 장기 이동 평균선에 올라타서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에 그 가속도가 붙은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괜찮은 종목은 SBS 미디어 홀딩스입니다. 이 종목은 이전에도 언급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보시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지 이제는 매우 명확하게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역대급 거래량들과 함께 장기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오랜 기간 갇혀 있었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들어올 때마다 보라색깔 화살표가 등장을 해주면서 이전 악성 매물을 해소해주기 위한 충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 이동평균선이 상승 구간에 위치해 있고 이동평균선이 매우 밀집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2,400원 부근까지 상승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을 돌파를 하여서 잘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엄청나게 큰 상승의 본격적인 신호탄을 쏘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봉상에서 종목을 살펴보시면 아직까지도 장기 이동평균선의 하락세가 이제 수평 구간으로 바뀌어 가는데, 아직까지도 저점이 높아지고 있으면서도 장기 이동평균선 돌파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2,300원 부근까지 상승 돌파를 시도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다음으로 괜찮은 그림을 그리는 종목은 아스트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한번 늘려보시면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라는 걸 아실 수 있는데, 상장됐을 때 가격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종목이 한번 큰 상승이 있었다가 오랜 기간 눌려왔던 걸 아실 수가 있는데, 역별 구간에 오랫동안 눌려 있었던 걸 아실 수 있고, 보시면 이전 상장되었던 가격에 그었던 이 선이 지금은 이전까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저항대역으로 쓰였던 구간인 걸 아실 수 있는데, 이제는 이 구간을 한번 돌파하고 나니 지지대역으로 쓰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이동평균선의 하락세가 끝이 나서 이제 수평 구간에 들어왔고 미묘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 종목을 주봉상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특정 구간을 매우 잘 지지하고서 아직까지 장기이동평균선이 위치한 가격 구간까지 돌파 시도를 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9,7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며, 그 구간을 잘 돌파를 한 뒤 지지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면 추가적으로 더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는 그림입니다. 다음으로 괜찮은 그림을 그리는 종목은 S코넥입니다.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바닥권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최근 들어왔던 걸 아실 수 있고,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 하였는데 아직까지 이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모습이 상방으로도 하락으로도 가격 변동의 확률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엄청난 하락이 나왔을 때 장기 이동평균선을 잘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최근 보여주다가 오늘 장기 이동평균선을 완전히 지지하고 121선 이동평균선까지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다시 정배열 구간에 들어가서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충분히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되는 그림입니다. 주봉상 보시면 거래량 이탈의 흔적이 없이 박스권 안에서 매우 머물러 있는 상태라는 걸 아실 수 있고, 최근 나왔던 엄청난 하락들이 주봉상에서 보시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지지하고 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점, 그리고 주봉상 장기 이동 평균선의 상승 구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며 거래량 이탈의 흔적이 없다는 것이 매력적입니다. 다음으로 괜찮은 종목은 알루코입니다. 이 종목은 이전에도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는 종목인데, 엄청난 하락세와 함께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들어와주고 상승 박스권을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 하였는데 아직까지도 상승 또는 하락으로의 가격 변동에 결정이 나지 않은 모습과 함께 이전에 하락이 일부 있었지만 오늘 검은색과 화살표가 뜨면서 갭상승을 하여 21선과 61선을 잘 지지하고 이전 저항대역을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봉상에서 보시면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 위에 올라타서 상승 박스권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상방으로 한 번 정도 충분히 튈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종목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드는 그림.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한국전자금융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상장하고 나서 매우 큰 상승이 한 번 있었던 걸 알 수 있는데, 밑으로 그 이후에 쭉 눌렸다가 역대급 거래량을 갱신하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의 돌파를 시도를 해주고 그 다음 상승 박스권을 만들어낸 모습, 두 번에 걸쳐서 상승 박스권을 만들었죠. 한 번, 근데 두 번째 상승 박스권에서는 장기 이동 평균선의 하락세가 수평 구간에서 상승 구간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였고, 두 번째 상승 박스권에서는 거래량이 매우 소실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이 조만간 어떠한 거래량을 터뜨려주면서 상승으로의 가격 전환을 하기 전에 나타나는 그러한 폭풍 전야 같은 상태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되는 그러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봉상에서도 보시면 장기이동 평균선을 돌파 시도를 한번 한 뒤에 다시 눌려서 중요한 가격 구간을 잘 지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매물대와 장기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오랜 기간 눌려있는 모습을 보였다가 특정 구간을 매우 잘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장기이동 평균선이 위치한 7,760원 부근을 상승 돌파를 시도하고 그 부분을 잘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큰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가지 종목을 알아보았는데, 오늘 하락 종목 대비 엄청난 종목에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와 같이 오늘도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점점 상승으로의 방향성을 굳혀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너무 눈앞의 것만 쫓아서 일희일비 하시지 않고 길게 보시면서 롱러너는 잃지 않고 자산을 불려나가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긴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 주식 공부하시거나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 구독 버튼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